치통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치아의 통증이거든요. 치아나 잇몸에서 오는 통증이 아닌데도 통증이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밤에 너무 아프세요. 이것저것 다 해봐. 그리고 응급실을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실 경우에는 정말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원장님, 치통이 이제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당연한 얘기지만 치통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치아의 통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치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충치가 이제 방치가 돼서 신경까지 염증이 진행돼서 이가 아프신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치아에 금이 가거나 치아가 부러졌을 경우, 그 경우에도 치아 안쪽에 있는 신경에 자극이 되니까 통증이 생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밀히 말하면 치아에서 시작되는 통증은 아니지만 잇몸이 안 좋으신 경우, 치은염, 치주염 등이 있는 경우, 잇몸에도 통증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야. 요 치아에만 통증이 딱 생겼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잇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잇몸뿐만이 아니라 치아에도 통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치과 오셨을 때 내가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라고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뭐 식사를 할 때 오른쪽 아래가 아파요. 또 어떤 분들은 날카롭게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통증들이 사실은 정확히 구분은 되지 않으세요. 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치아 또는 잇몸에서 오는 통증들을 우리는 보통 치통이라고 느끼시는 거고요. 사실은 또 실제로 치아나 잇몸에서 오는 통증이 아닌데도 통증이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치성 통증이라고 해서 쉽게 예를 들면은 턱관절이 안 좋으신 경우, 근육통이 생긴다거나 연관통이라고 해서 치아에서 통증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상악동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이쪽 우리가 축농증 같은 느낌인데 위치적으로 치아랑 겹치다 보니까 치아에서 통증이 있는 치통이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3차 신경통 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보통 이게 편측으로 왼쪽 머리 쪽이라든가 뭐 왼쪽 몸통이라든가 그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왼쪽 얼굴 쪽에 오시는 경우 또는 오른쪽 얼굴 쪽에 오시는 경우 그와 유사한 위치에 치아에도 통증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죠. 그 외에 뭐 침샘이라고 하잖아요. 이하선염, 악하선염 또는 두통, 그게 다 치아랑 뭔가 겹치는 위치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오는 통증들도 치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치과에 오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세요. 치통에 먹으면 효과가 좋은 약이 있나요? 당연히 이제 통증이잖아요. 치통, 치아의 통증 말씀드렸듯이 뭐 그게 치아에서 오는 통증이든 잇몸에서 오는 통증이든, 심지어 치아나 잇몸이랑 관계없는 아까 말씀드린 비치성 통증이든 통증을 줄이는 약에는 사실은 진통제가 제일 좋으세요. 물론 진통제에도 종류가 있죠. 해열 진통제가 있고 소염 진통제가 있고, 사실은 두 진통제 어떤 거를 드셔도 관계는 없으세요. 다만 그 두 진통제의 차이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해열 진통제는 가장 쉽게 말하는 타이레놀, 해열 진통제에 속하는 진통제로 아세트아미노펜의 이제 상품명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타이레놀인데요. 타이레놀의 기능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진통작용, 두 번째는 해열작용. 통증을 줄이고 열이 나는 결을 줄여주는 기능은 있지만 염증을 줄여주는 기능은 사실 없으세요. 다만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린 소염 진통제에 비해서 상대적인 독성은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소염 진통제가 있어요. 이부프로펜. 그리고 보통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많이 먹는 브루펜, 그리고 코스트코에 가서 보실 수 있는 에드빌, 그리고 요새 일본 많이 가시잖아요. 각종 진통제들 많이 있어요. 그 돈키호테 같은 데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염 진통제는 말 그대로 소염이거든요. 소염이 뭐냐면은 염증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해열 진통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통작용도 있고 해열작용도 있고 그러면서 염증까지 줄여주는 그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 소염 진통제, 이렇게 크게 해열 진통제와 소염 진통제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먹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감염을 억제해준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그 상황이 발생하면 진통 해열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근데 항생제는 엄밀히 말하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셔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쯤 전에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처방 받았는데 먹다가 남아서 한두 봉지 남은 게 있다. 아프니까 요걸 먹을까? 물론 한두 봉지 드시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굳이 안 드셔도 되는 경우에 드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약간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 같은 경우는 꼭 치과에 가셔서 처방을 받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과에 만약에 못 가는 상황이 생기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이 거의 이제 밤 8시 지나서 9시를 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연 치과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치통이 생겨. 그러면은 당장 어디를 갈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집에 있는 진통제를 드시는 게 가장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해열 진통제든 소염 진통제든 이제 가지고 있는 거를 드시고 약이 이제 효과가 잘 발휘해서 통증이 좀 줄어든다면은 그 다음날 이제 치과를 가시면 되는데 약을 드셔도 통증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실 요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은 가까운 대학병원에는 보통 24시간 문을 여는 치과 응급실이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그 외에 다른 병원들에도 치과 응급실이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시고 치과 응급실을 방문하시면은 치과 의사께서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간단한 치료와 저희가 또 다른 약을 드림으로써 그런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도저도 안 된다.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비교적 미약하지만 집에 혹시나 생리식염수가 있거나 아니면 클로렉시딘, 뭐 가글 같은 게 있다면은 그런 가글액 등으로 가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시적이겠지만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경우는 우리가 진통제를 먹어서 괜찮아졌어요. 그 다음날 오늘 괜찮네? 이제 치과 안 가도 되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통증이 있었을 때 약을 먹으셔서 괜찮아졌더라도 꼭 치과를 한번 가셔서 내가 왜 통증이 생겼는지, 그게 치성 통증이든 비치성 통증이든 진단을 정확히 받으시고 필요하면은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좀 재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드문 경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종과 신경치료하는 과 이제 인턴을 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환자분이 너무 아프다고 보종과로 낮 시간에 내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 환자분께서 이렇게 얼음찜질을 혼자 하고 계시고 한 손은 찬물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거긴 한데 치아에 균열증, 그러니까 치아에 금이 갔었던 경우에, 근데 그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신경에 급성으로 치수염이 온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아픈 통증이 발생하셨던 거고 찬물을 머금는 그 순간만큼은 조금 괜찮으셨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댁에서 밤에 너무 아프세요. 이것저것 다 해봐. 그리고 응급실을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실 경우에는 뭐라도 진짜 해보셔야 되니까 정말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얼음물을 한번 머금어 보세요. 그러면은 혹시나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얼음물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통증을 억제하시고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꼭 치과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갑자기 치통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100세 치아 지킴이 이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